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 테크톡 세션에서 SQL과 NoSQL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윤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요즘 어느 분야를 가든 특히 웹서버 분야를 가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안 다루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인 SQL과 NoSQL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SQL, NoSQL 키워드를 선정을 했고, 사실 요즘 ORM이라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SQL 문법을 몰라도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그냥 문법을 짜서 SQL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SQL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되게 앞에 발표해 주셨던 막 스케줄링 그런 것보다는 훨씬 쉬운 개념이 될 거고요. 그래서 SQL이 뭔지 가볍게 다루고, NoSQL 뭔지,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이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가볍게 이야기해볼게요. 먼저 SQL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DBMS라는 키워드를 먼저 소개해볼게요. DBMS는 여기 약자 보이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 자체인데요. 이 DBMS는 이 타겟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나뉘거든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칭해서 SQL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칭해서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 릴레이셔널에 R자 붙여서 RDBMS라고 부르고, 반대의 경우는 NRDBMS라고 부릅니다. 이제 SQL에 대해 가볍게 살펴볼게요. SQL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 혹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특징들을 먼저 봐볼게요. 몇 가지 봐볼게요. 일단 SQL 데이터베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엑셀이거든요. 엑셀 키시면 시트에 막 행과 열 나와서 막 내용들 나오잖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2차원 구조의 테이블을 사용한다. 그래서 행과 열이 있고 엑셀과 비슷하다. 근데 살짝 다른 점이라면 이제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그 테이블끼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나중에 쿼리를 조회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장 NoSQL과 어떤 차이점이기도 한데 스키마라는 게 있어요. 스키마는 이제 데이터의 유형을 정하는 건데 엄격한 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틀이 주어지면 그 틀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이 테이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SQL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SQL을 다루는 SQL의 시스템, RDBMS의 종류들 많이 보면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S 서버나 MySQL, PostgreSQL이나 SQLite, 오라클 같은 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시스템에 속합니다. SQL 다뤘으니까 NoSQL 다뤄볼게요. NoSQL은 SQL과 반대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때 사용을 합니다. NoSQL의 개념을 가볍게 살펴보면은 SQL이 아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No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뺀 나머지 전부를 NoSQL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이랑 비슷하냐면 저희가 한국어를 얘기할 때 한국어라 그러고 일본어나 프랑스, 중국어 이런 거 얘기할 때 외국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잖아요. 외국어라는 섹션을 만든 게 이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QL 빼면은 전부 다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이에요. NoSQL은 약자로 not SQL 혹은 non SQL, not only SQL로 사용을 합니다. SQL뿐만이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거 사실 깊이 파고들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가볍게 가져와 봤어요. NoSQL이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많다 보니까 아까 SQL은 테이블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키볼륨, 와이드 컬럼, 다큐먼트, 그래프 이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네 가지가 끝은 아니고 더 있는데 이 네 가지만 가져와 봤고, 키밸류는 말 그대로 키와 밸류가 쌍을 이뤄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도큐먼트는 좀 많이 쓰이는데, 도큐먼트는 이제 아까 SQL은 스키마라고 해서 엄격한 규정이 주어져서 데이터가 유연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도큐먼트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함부로 그냥 막 가져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큐먼트가 좀 유연성이 높다라고 불리고, 그래프는 저희 자료거주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냥 노드에 객체를 넣어놓고 엣지로 그냥 객체끼리 연결 짓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이드 컬럼은 패스할게요. 저도 잘 몰라서. 몽고DB 이제 RMDBS, NRDBMS, NoSQL은 보통 제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몽고DB랑 레디스가 있어요. 아니면 또 카산드라DB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NoSQL에 속하고, 되게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들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되게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NoSQL 중에 카산드라DB 이런 것들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SQL, NoSQL 알아봤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SQL과 NoSQL 어떤 차이점에 집중해보고, 그리고 뭘 써야 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저장 방식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SQL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담고 NoSQL은 되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키밸류, 도큐먼트, 그래프, 와이드 컬럼 이런 게 있었는데 대체로 NoSQL이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좀 더 빠른 조회를 할 수 있다고요, 데이터를. 다음은 이제 쿼리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SQL 자체가 사실 플레인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구조화된 쿼리 언어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 SQL이 상대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언어도 구조화된 언어를 써요. 그래서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를 쓰고, 그래서 NoSQL은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냥 언스트럭처드 이런 거 쓴다고 알면 될 것 같고, 쿼리 자체는 대체로 이것도 NoSQL이 좀 더 우세한 속도를 보인다고 알고 있어요. 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스케일링인데요. 모든 프로젝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작게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규모를. 근데 프로젝트 키우다 보면은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서버를 확장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버티컬 스케일링과 수직적 스케일링과 수평적 스케일링으로 나뉘는데, SQL이 하는 스케일링 방식이 수직적 스케일링이고요. NoSQL은 수평적 스케일링을 다룹니다. 수직적 스케일링이 뭐냐면 그림처럼 볼 수 있는데, 서버가 있으면 그 하드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PU 같은 거, 램 같은 거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하드웨어 성능이 높아지니까 서버 성능이 좋아지겠죠? 이런 걸 이제 SQL에서 쓰고, NoSQL은 살짝 달라요. 이제 수평적 스케일링을 쓰는데, 수평적 스케일링은 서버 자체의 개수를 늘려버려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려놔서 데이터를 분산시킨 다음에 그 서버 하나하나가 부담하는 트래픽을 낮춰서 부담이 덜 되게끔 하는 게 수평적 스케일링 방식으로 NoSQL이 쓰는 겁니다. 사실 SQL도 수평적 방식도 쓰고 NoSQL도 수직적 방식도 쓰는데, 일단 초점화된 게 각각 이런 꼴이에요. 차이점 알아봤으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뭐가 더 유용할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SQL과 NoSQL 중에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우월한 위치를 잡는 솔루션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SQL이 어느 상황이 유리한지, 그리고 또 NoSQL은 어느 상황이 유리한지 그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SQL이 먼저 유리한 상황은 안전성 분산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SQL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외 상황이 감소하고, 또 ACID라는 이제 무결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의료나 핀테크 기업들에서 SQL 많이 씁니다. 아니면 또 고도로 구조화된 데이터가 있어요. 딱 봐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복잡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SQL 자체가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SQL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면 안 쓸 이유가 없고, 근데 또 SQL과 NoSQL을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에 쓰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SQL을 선택한다고 해요. NoSQL은 나중에 뭐 필요할 때 되면 그때 각 보이면은 NoSQL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에도 NoSQL이 유용한 상황을 살짝 마지막으로 알아보면은 데이터를 엄청 키웠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양을 다룰 때, 그럴 때는 NoSQL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분산시킬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때 NoSQL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긴급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어떤 샘플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SQL은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NoSQL은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후딱후딱 만들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마련이 되고, 따라서 조금 더 빨리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제품을 릴리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죠. NoSQL까지는 여기고, 그래서 SQL과 NoSQL을 이제 잘 어떤 유용한 점을 알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게 더 유용한지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